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소수 z는 3 플러스 i라고 했는데요.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해석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일단은 z분의 1은 3 플러스 i분의 1이고요.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켤레를 곱해주시고 합차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9 플러스 1에 3마 i니까 답은 10분의 3 빼기 i인데, 문제는 z바분의 1은 z분의 1의 바라고 써도 되니까 실제적으로다가 이렇게 켤레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의 전체 제곱은 10분의 3 빼기 i 빼기 10분의 3 플러스 i의 효과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10분의 이 부호를 착안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2i 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약분하시면 5분의 i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제곱을 하면 얼마죠? 그렇지, 25분의 마이 1이죠. 답 25분의 마이너스 1. 정리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복소수 z는 1 플러스 i에 x를 곱하고 빼기 3 플러스 2i를 한 건데요. 문제는 z제곱이 음이 실수가 된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제곱해서 음이 실수가 된다는 거는 z는 순허수죠. 부호를 갖게 된다는 거니까 순허수. 순허수의 주요 특징은 실수분은 0이고, 맞아요? 실수분은 0이고 동시에 허수분은 0이 아닌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순허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지 뭐. 순허수의 모양은 뭐 3i 이런 거, 마이너스 7i 됐죠? 따라서 z를 실실허로 묶어주시면 x가 실수니까 x 빼기 3 더하기 i에 x 빼기 2로 표시하시고, 맞죠?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실수 x 값은 x는 3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x가 3이 되면은 z는 i 이렇게 나와서 x가 3일 때 얘를 갖다가 제곱하면 순허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실수분은 0이 되면서 허수분은 0이 되지 않죠. 따라서 답을 쓰시면 x는 3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 문제 6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 가져요? 중군을 갖죠. 따라서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m으로 묶어서 해석하는 항등식의 관점인데, 이 문제는 m이 1차, 2차 섞여 있어요. 즉 m에 대해서 묶을 수가 없는 거죠. 제곱도 있고 1차도 있고. 따라서 뭐 먼저 한다? 그렇지, 첫 번째 중근 조건 먼저 생각한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해? m으로 묶자. 아셨죠? 구조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한 별씩 D4 작동하시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고 A, C 해서 이렇게 나가죠. 자, 펼쳐주시면 이임이죠. 얘가 0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m제곱 m제곱 지워지니까 m으로 묶어주시면 2a 플러스 2의 m은 0이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m으로 묶어보니 무슨 m이 오든지 간에 0이 나오려면 이 부분 자체가 0이 된다.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답 a는 마이너스 1. 정리. 문제 7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군을 가져요. 이때 a, b, c, d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해석하시오.
자, 여러분 중군이니까요. 판별식 D는 0이다. 물론 완전 제곱식인데요. 이 조건 갖고 바로 출발할게요. D4는 B'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고 A, C죠. 얘가 0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합차가 보이니까 선생님 합차로 한번 엮어볼게요. 합. 그렇죠? 자, 이 식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C 부분이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여러분 이 계산 결과가 0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선 0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A, B, C는 세 변의 길이니까 양수를 더해 0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0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0이 나오지. 따라서 A와 B는 같다는 결론이 이르르는 요것인 2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답 써볼게요. 각 A와 각 B가 같은 요것인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정리. 9번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하는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2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이죠. 따라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14분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석하라 그 얘기니까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예요. 맞죠? 따라서 얼마? 알파 베타 2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더군다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산수를 각각해서 이제 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얼마? 7분의 마이너스 2 약분 가능하잖아요. 빼기 1이죠. 따라서 7분의 마이너스 9 7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정리. 11번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 자, 여러분 이차함수니까요. K는 뭐가? K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 교점 하나다 이거죠. 접한다. 교점 1개, 교점 1개, 완전 제곱식. 그게 교점이 하나죠. 근이 하나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 D는 0. 여기까지 해석을 합니다. 자, 두 식을 갖다가 연립을 해볼게요. 교점을 찾아보면은 이런 식의 해석을 만족하고요.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얘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판별식 D4에 대한 해석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고 A, C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펼쳐주시면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시험 문제는 잠시만요. K는 0이 아니다가 지워졌는데요. 샥.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려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값의 합은 얼마? 2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K값의 합은 2라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 문제 12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동시에 접합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A, B의 해석을 가하라 이런 문제인데 정확히는 선생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X축이 있고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해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죠. 이 직선과 접해요. 이 직선은 기울기 양수입니다. 이런 그림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에요. 자, 실수 A, B의 해석을 가하라. 그럼 여기서 직선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직선은 이 직선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은 Y는 0이죠.
x축은 y는 0이죠. 따라서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제 식을 꾸며보면 첫 번째 식은 이 직선과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이 2차 곡선은 이 직선과 연립을 했을 때 접하니까 판별식 D는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x의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판별식 D4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고 A, C가 0입니다. 이게 되죠. 펼쳐내시면 지울까요? 네.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에 마비뿔이 이퀄 0. 요 조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주어진 2차 곡선하고 y는 0이라는 식하고 연립을 했을 때 맞죠? 판별식 D는 역시 0이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고 AC가 0이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는 확인해낼 수 있고요. 이들을 갖다가 미지수 AB를 찾아본다면 A제곱은 B니까 A제곱짜리 B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가죠. 자, 요 BB 지워지니까 그죠? A는 1입니다. A가 1일 때 B 얼마? 그렇죠. B도 1입니다. 둘의 합을 구하세요. 답 얼마? 답은 2입니다. 정리. 문제 1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부터 3까지 활동을 하고요. 주어진 2차 함수. 여러분 최고차은 음수네요. 위로 볼록. 최대값이 2이고 최소값이 -1입니다. 그래프 해석하십시오. 출발.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대칭 추계 방정식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대칭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4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1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3까지예요. x의 범위가.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이때 뭐가 돼요? 최소값. 그럼 얘가 여기서 뭐가 돼요? 최대값.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값 얼마? F3이고 최소값 얼마? F1이다.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2죠. 최소값 얼마? 얘라고 표현됩니다. 자, F3 작동해 보겠습니다. F3은 9A 빼기 24A 빼기 B 이퀄 2다. 작동하면요. 35타 마이너스 15A 빼기 B는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F1 작동하시면요. A 빼기 8A 빼기 B는 -6이다. -7A 빼기 B는 -6. 이렇게 두 개 보십시오. 자, 그럼 이식하고요. 이식하고 이 둘을 연립해서 A, B를 찾아보시면 이 둘을 어떻게 돼요? 그렇지. 빼는 게 좋죠? 뺐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뺐다. 마이너스 8A. B는 지워진다. 플러스 8.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3이죠. B에서 A를 빼래요. 답 얼마? 마이너스 12 보자. 이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잠시. 그렇죠. 잠시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얼마죠? B는 플러스 13이네요. 오타 수정합니다. B는 플러스 13이네요. 플러스 13에서 A 빼라. 그렇지. 샥샥. 답 14로 오타 수정합니다. 정리. 문제 14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3차 방정식에 0이 아닌 두 군을 알파 베타로 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예요. A값 구하라.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면 요렇게 식이 변하고 3차니까 근이 누구예요? 0이 하나 있네요.
x의 근의 해석은 0, 알파, 베타. 즉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갖는 건 바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겠네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라고 쓰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 하면 루트 안 써도 되는데, 그치? 찍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배의 알파 베타 하면 되겠다.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알파 베타 a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5의 제곱은 25잖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그렇지. a 값은 마6 보자 이런 얘기죠. 다음 몇 번? 3번. 정리. 문제 15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여러분, 오메가가 한 근이니까 대입하면 이런 조건 만족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건 얘 영원한 친구죠. 그게 뭔 얘기냐? x세제곱 마이너스 이퀄 0을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인수분해 결과가 나오고 여기 보고 계시는 이 2차식에 두 근을 오메가 바라고 했을 때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만족된다는 거는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에 대한 해석은 얼마? 그렇죠. 여기 써있죠?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에 대한 해석은 1. 뭐 이런 이유죠. 자, 이때 주어진 문제를 해석해 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3배에 오메가 제곱은 얼마? 오메가 제곱 여기 써있어요. 그죠? 뭐로 돼 있다?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2는 계속 써주시고 마이너스 3배의 오메가의 오메가니까 요거 되나요? 아하, 얘다.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 2로 약분하고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형태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예요? 그렇지.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 답이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맞나요? 자, 그럼 얘랑 또 비교를 해봅시다. 그죠?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양쪽을 오메가로 약분하면 얼마? 오메가 제곱은 그렇지. 오메가 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1 나누기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있어요? 없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 오메가 바분의 1은 얼마? 오메가지. 맞아요? 오메가 바분의 1이 오메가, 답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해되시죠? 답 3번. 정리. 근데 산수가 오타가 있지요. 무슨 오타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데 그냥 같죠? 네. 쏘리 오타 수정합니다. 이렇게 플러스죠?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니까 이 성향이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오타 수정합니다. 답 2번. 정리. 문제 16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4차 방정식의 두 군이 마이너스 2라고 1이래요. 그렇죠. 나머지 두 군의 합을 해석하시오. 일단 근이니까 대입해서 0 되잖아요.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잘했죠?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b의 해석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나와요. 1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B의 해석은 10이니까 2A 플러스 그렇죠. 20이 이퀄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1이 좋아요. 자, 이제 제대로 된 4차식을 해석하시면 이렇게 나가겠네요. 띡. 자, 이때 여기에 있는 모든 근을 정확히 구해라. 조립제법. 편하잖아요? 자, 선생님 적어볼게요. 일단은요, 1이랑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영 맞죠? 한 번 더 하죠. 얼마? 마이너스 1. 조립제법의 결과를 바로 해석하면요. x 빼기 1, x 더하기 1. 잘했죠? 최고차의 유수는 무조건 1이에요. 바로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친구 적어보시면 x제곱 빼기 11x 빼기 12 콜 0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나머지 그 두 근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인데 나머지 두 근의 합만 구하래요. 그럼 뭐죠? 그렇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12를 보세요. 정리. 문제 17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 여러분 오직 한 쌍의 해라는 것은요. 근이 한 개죠. 근이 한 개라는 건 연립해서 풀었을 적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판별식 D가 0이라는 뜻이다. 됐죠? 연립 들어갑니다. x는 3 빼기 2y를 아래식에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 공부 좀 해본 사람은요. 이게 원이라는 걸 알고요. 이게 직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로 풀어도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할게요. 따라서 얘를 정리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y 한 문자로 해석이 되고 여기서 판별식 D를 써주시면 B' 제곱 마이너스 4항 곱하고 A C의 효과가 0에다가 나옵니다. 자 전개하시면 얼마예요? 36 빼기 59 45 플러스 5A는 0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그렇지. 5분의 9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답 4번입니다. 정리. 문제 18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가 시험 문제인데요. 이건 뭐죠? 그렇지. 무지개. 그래서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표시하시고 이렇게 무지개를 그려서 푸는 게 중요하죠. 자, 1번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 2번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죠. 이쪽에 3번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범위에서 답을 쓰시면 x가 마일보다 작으니까 여기 음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열죠. 이렇게 됩니다. 펼치시면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뿔3이니까 x 쓰시고요. 마이의 마6이니까 마8 쓰세요. 자, x는 9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이런 답이 나오나요? 답 없다가 답이에요. 자, 이 조건에서 또 답들 해석해 보시면 요거 양수고 요거 음수죠. 양수니 절대값 그냥 여시고 음수니 부호 바꿔서 절대값 열어줍니다. 전개하시면 2x, 3x니까 5x 보시고요. 2에 그렇지 마6이니까 마4예요. 마4
넘겨서 5로 약분하면 x는 1 이상이죠. 이 범위 안에서 x가 1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답으로 쓰면 결과적으로 x는 그렇지 1 이상 2 미만. 이게 두 번째 답이죠. x가 2 이상인 조건에서 답을 쓰시면 다 양수잖아요. 양수로 답을 해석해 볼게요. 자, 전개하시면 2x 마 3x 마 x 2 뿔 6 8 얘죠. x 넘기고 1 넘기니까 x는 7보다 작거나 같단데 여러분 범위가 2 이상인 경우에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건 얼마? 그렇지. x는 2 이상 7 이하죠. 자, 이제 우리가 답을 마지막으로 쓰는 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좌표 평면에서 1부터 2까지의 x와 2부터 7까지의 x를 모두 합해서 답을 써야 돼요. 2학기에 가면 합집합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합쳐서 써야 돼요. 왜? 우리 맘대로 x축을 조각 냈잖아요. 세 조각. 그리고 마지막엔 이 세 조각을 다 합쳐서 답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x축 전체에 대해서. 자, 이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x값을 해석하면 x는 1부터 시작해서 2가 뚫렸는데 막혔으니까 올라가서 7까지 가죠. 따라서 들어있는 정수 x의 개수는 1부터 7까지 몇 개? 그렇지. 7개라는 거죠. 정리. 문제 19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해가 없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러분 2차 부등식이니까요. 기본적으로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게 만든다. 내지는 0보다 크다.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해가 없다는 건 이렇게 생긴 2차 식이 지워야죠. 2차 식이 항상 뭐가 된다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뜻이죠. 이해되세요? 항상 이거라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의 얘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가 만들어지려면 이 a 자체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a 자체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번 만나야 항상 작거나 등호 한 번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값을 대입하든 간에 함수값이 다 음수잖아. 맞아요? x값에 뭘 대입하든 간에 항상 음수든지 여기서 한 번 0이 되는지 그 얘기죠. 따라서 판별식 D는 x축과 안 만나니까 근이 없거나 내지는 한 번 만나니까 중근이거나 요걸로 푸는 거지. 따라서 판별식 D4 해석하시면 B' 제곱 마이너스 4원 곱하고 A, C의 해석이 얘다. 이렇게 나갑니다. 작동하시면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1은 얘잖아요. 마이너스 곱하세요. 제곱이 크니까 큰 작작이죠. 근의 공식으로 푸셔도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푸셔도 돼요. 뭐 근의 공식으로 풀면 2A분의 마비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20입니다. 20 작동하시면 2루트 5죠. 답은 얼마? 2 뿔마 루트 5예요. 따라 주어진 조건에서 범위를 나타내 보시면 A는 얼마? 작죠. 누구보다? 2 빼기 루트 5. A는 누구? 크죠. 2 플러스 루트 5가 답인데 문제는 A 값 자체가 뭐라고요?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 따라서 얘는 구해놓고 얘는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답으로 쓰시면 얼마? A는 2 빼기 루트 5보다 작다가 A의 범위가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아셨죠? 정리. 문제 20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자, 보세요. 폭이 일정한 길이 만들어졌다. 즉, 이 폭이 일정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 꽃밭의 넓이가 64 이상이 된다라는 문제는 쉽게 푸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이쪽 걸 이리로 밀어요. 이렇게 붙여. 끌어당긴 거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어. 그럼 얘도 이제 위에 가서 붙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얘도 미니까 이렇게 붙을 거야. 맞죠? 이 꽃밭의 해석이죠. 주어진 조건에서 요 직선의 그 길이는 모르지만 폭을, 이 길의 폭을 이제 x라고 놓고 공부해 보면 정확히 이 직선의 길이는 10이라는 걸 아니까 이 부분이 x, 이 부분이 10 이렇게 나가요. 맞죠?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는 얼마? 10 빼기 x죠. 그럼 여기는 얼마? 당연히 길의 폭이 x니까 10 빼기 x 이렇게 나간다. 됐죠? 이때에 꽃밭의 넓이가 즉 10 빼기 x의 제곱이 64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라는 해석이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10의 제곱이 64 이상이니까 제곱이 크니까 큰 작자. x 빼기 10은 8보다 크거나 x 빼기 10은 마팔보다 작다. 근데 x는 엄연히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는 좀 힘들지만 하여튼 요거 18 혹은 x는 얼마? 넘기니까 음수가 양수가 되죠.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실제로 x라는 길의 폭에 대한 해석은 이게 너무 크죠. 한 변의 길이가 10인데 그죠? 그래서 x는 2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길의 폭의 범위를 구하시오. x는 2 이하 0보다 크다. 폭은 있어야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정리. 문제 21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해석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일단 이 절대값 보세요. 자, 절대값이 큰 건 뭐야? 큰 작작이니까 2x 빼기 1보다 크거나 2x 빼기 1이 마일보다 작다. 바로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고요. 계산하시면 마일이 뿌릴 되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지워지니까 x는 그렇죠.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요. 자, 밑에 조건은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다범위죠. 인수분해하시면 따라서 근으로서 x는 얼마? 5랑 2분의 1이니까 큰 거와 작은 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이 주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우리 답의 위치인데 자, 이거죠? 자, 위쪽 동네도 써보세요. 2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죠. 자, 이 두 영역을 모두 만족시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 해석하면 얼마죠? 그렇지. 정수 x는 3, 4, 5죠. 이들의 합을 구하십시오. 답 얼마? 그렇지. 14보입니다. 정리. 문제 22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밑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해석하십시오. 자,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군의 합이니까 3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군의 곱이니까 4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제 위쪽 식에서 얻은 거죠. 자, 그러면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라 함은 아래쪽 식을 보십시오. 따라서 두 군의 합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얘 이름이 2a 플러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 얼마죠?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상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니까 7이죠. 7은 2A 플러스 1. A가 얼마? 3으로 보고. 요거 3이죠. 요거 4죠. 따라서 B의 값은 12입니다. 즉 B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빼세요. 얼마죠? 144에서 9 빼세요. 답 135 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정리. 문제 2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여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대칭축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라는 거를 공부했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2분의 a가 이제 대칭축의 방정식이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 f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약분하면 얼마? a 제곱이 되나요? 얘 이름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니까 2분의 a 제곱은 2죠. 결과적으로 a 제곱은 4예요. 따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양수를 택하랬으니까 그렇지. a 값이 얼마? 2를 쓰자는 거지. 따라서 a는 2다. 이해되시죠? 자, 이만큼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했고요. 이제 밑에 부분 x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활동할 때 이것의 최소값 해석하라. 출발. 여러분이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이니까 역시 위로 블록 해석하시고 대칭축 써볼게요.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2 맞아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맞아요? 근데 b 값이 얼마예요? 2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니까 빼기 1이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값이 얼마? x 이퀄 마이너스 1로 적어도 되죠. 근데 범위가 마3부터 0이야. 그러면은 0은 대충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가 x 이퀄 0이고 마3 얼마야? x 이퀄 여기 있잖아. 즉 함수값의 분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그러죠? 이 그래프에서 이때 최소값은 얼마일까? 그렇지. 이때 최소값은 바로 얘네. 최소값. 따라서 누구? F에 마3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니 여기다가도 마3 대입하세요. 얼마죠? 9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얘죠. 그 다음에 플러스 6a 써볼게요. 이것은 a 값이 조건에서 얼마로? 2로 나왔으니 1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이름은 마구지. 이해되시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9고 a 값이 2니까 이 둘의 합은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7 보세요. 정리. 24번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4,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의 네 귀퉁이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그쵸? 잘라내어서 상자 만들려고 하네요. 상자의 부피가 96입니다. x의 값을 모두 해석해봐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뚜껑이 없는 상자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상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됐다. 가정합시다. 상자. 그럼 여기 얼마? 14 빼기 2x겠죠. 여기 xx 빠지니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 빼기 2x. 그럼 높이는 x. 이렇게 해석하나요? 그래서 조건상 잘라내요. 부피가 96인 상자니까 여러분 부피 해석은 얼마? 그렇죠? 14 빼기 2x 곱하기 10 빼기 2x 곱하기 x. 이 해석이 96이란 거니까요. 맞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펼쳐서 계산하면은 140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8x 플러스 얼마? 그렇죠. 4x 제곱의 x는 96 전개 4배의 x의 세제곱 빼기 48의 x제곱 플러스 140의 x는 96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맞나요?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사료약분 되나요? 그렇죠. 사료약분 되죠. 사료약분 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사료약분 하면? 그럼 얘는 얼마? 일단은 4, 2, 8, 4, 3, 12 요거 좋나요? 사료약분 하면 4, 2, 8, 4, 4, 16 자, 넘겨주시면 이거 오타 띡 24죠. 자, 여러분 3차식은요 고차니까 조립제법이 편해요. 얼마 대입하면 0 나와요? 그죠? 1입니다. 자, 조립제법 해석을 바로 끄집어내시면 그렇지. 요거 넣어서 0 되는 건 x 빼기 1 뿐이에요. 조립제법을 바로 열었을 때는 는 0.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14짜리 어떤 종이, 직사각형의 종이를 오려서 입체의 어떤 부피, 그 상자를 만드는데 x의 값의 해석이 이 두 개가 나왔어요. 맞죠? 그럼 여기 x가 1이라는 게 자명하게 드러나니까 답이 되는데 문제는 x값을 모두 구하라니까 1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도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얘기죠. 맞죠? 찾아봅시다. 자, 좀 좁은 관계로 이렇게 옮겨볼게요.